자, 문제 몇 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물권 총론 중에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분할 절차 없이 물건의 일부 그 구성 부분에 독립된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물건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저당권, 질권은 설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물건은 하나의 물건 외에 둘 이상 성립할 수 있고, 또한 용익물권 물건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고요. 담보물권 중 유치권도 또 물건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이나 질권은 물건 일부, 토지 일부나 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치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일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또 동산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동산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이 5층 전체가 하나의 물건이다.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데 인테리어 공사를 이 방만 인테리어 공사했대요. 근데 공사비 못 받았답니다. 그럼 이 5층을 다 여기 5층 맞죠? 5층을 다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가 지출된 방 있죠? 요 방만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간공사, 토지도 개간공사 하면서 이만한 땅에 요만큼만 개간공사했대요. 그럼 비용이 여기만 들어갔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만 유치권 행사해야지 여기다가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에 뱀장어 전부에 대해서는 한 개의 양도담보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집화물 같은 경우 가능하죠. 예, 또 갑소유 토지 전부에 을의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그 지하 공간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원래는 설정할 수는 있으되 용의권자가 있으면 용의권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토지가 하나가 있는데 한 필지에다가 지상권 설정해 놓고 나서 지상권을 또 한쪽 구석에다가 또는 지상이나 지하에다가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구분지상권 설정할 때는 사용수익권자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니까 그자의 동의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물권 쪽은 또 문제가 많지 않아요. 되게 곤란한 게 물권 총론은 문제가 좀 많은 편이야. 점유권이나 소유권 같은 경우는요, 여태까지 시행된 게 몇 개 안 되니까 많아봐야 대여섯 문제, 7, 8문제 정도밖에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특히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문제는 조금씩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우리하고 유사한 시험들 있죠? 우리하고 유사한 시험이 어떤 거예요? 중개사보다는 우리가 게임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간평하고 변리사 문제들이 우리하고 좀 유사합니다. 범위가. 법무사 시험은 우리가 좀 어렵고 간평사나 변리사 시험 문제 정도가 우리하고 레벨이 거의 비슷합니다. 난이도 정도가. 예. 여기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보다 이게 더 어려울걸요 아마? 예,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예,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가 여기 지금 19, 24 이렇게 두 번 나왔잖아요. 그래도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3회분 이상 나와야 문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어. 그래도 물권 총론은 좀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죠. 창설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그야말로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그 법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은 관습법상 물권이지만 온천권이나 사도통행권, 공원시설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 물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물권 될 수 있다라고.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맞았죠? 있다. 물권이다. 그럼 다 틀린 거고. 분묘기지권 물권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참 온천 얘기 많이 나오죠. 한국 사람은 온천을 좋아해서 그래요. 진짜. 한국 사람 온천을 좋아해서. 그리고 이제 온천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많이 가르쳐 놔서 중개사 강의도 제가 많이 했는데 공인중개사 나가셔서 그 현업을 하시다 보면은 어디 땅을 이렇게 거래하면서 그 밑에 30년 상당의 무슨 온천 이런 거 나왔다. 그럼 그거 사라. 그러면 저한테 땅 보러 가달라고 하는 사람은 가끔 있었어요. 그럼 제가 내장이 나오게, 속된 말로 창자 나오게 소리 질러버리죠. 온천만 살 수 있어? 그러고 소리 들으면 그때서야 아차! 그러는 거예요. 그 상의 없이 갔다. 그럼 그냥 사기 당하고 오는 겁니다. 달랑 당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참 좋아해서 계속해서 온천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거 나오기 전에는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있죠? 그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인 거예요. 그럼 많이 나왔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죠. 그러면 권리잖아. 이거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권리 아닙니까? 물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일반 채권도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고요. 유가증권도 유치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지상권, 전세권으로 직접 합니다.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렸죠. 자,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을 방해하고 있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계약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대요. 매수인이 인도받았대죠. 뭐 하기 전에? 등기받기 전에. 그럼 소유자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죠. 그럼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았대죠. 그죠? 예. 그러면 매도인 얘기하는 거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뭐가 빠져 있는 거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아직 매수인이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 인도해 줬죠. 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 인도해 줬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된 경우에 매수인은 거부해 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 원래 돈 다 줬으면 그럼 목적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적물만 인도했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줬으면 여전히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목적물 내놔 라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하면 매수인이 뭐라 그럴까? 너나 등기 이전해줘라 라고 청구하지 않겠냐고요. 그럼 이게 소송으로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소송이 되면 판사가 어디 손 들어주겠어요? 야 일단 줬다가 등기 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해줘라 그럴까요? 아닐 거라고. 그런 건 비효율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직접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3자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서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자가 되지, 취득시효 완성 사실만 가지고 아직 소유자가 안 되거든요. 그럼 현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현재 채권적 청구권이겠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얘는 아직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는 얘기는 아직 소유자가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한다 그랬어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왜? 행사하면 임차인이 뭐라 그럴까? 거부해버릴 거 아니겠어요. 사용수익권은 이제 누구에게 있는 거야? 임차인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용의권, 토지 소유자가 용의권을 행사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럼 임차인은 용의권은 네가 나에게 이전해 줬잖아. 그래서 대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자가 되기 전이죠. 그렇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야 소유자가 되죠. 그럼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 돼야 되겠죠. 위조 서류에 의해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 등기 청구. 아, 위조 서류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대요. 그럼 소유자 소유권 상실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아, 등기가 위조 등기라면서요. 그럼 그 무효 등기 말소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 지위에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물권적 청구권이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 아니죠? 채권적 청구권이죠. 취득 시효 완성 사실만 가지고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임차인이 물권자예요? 채권자죠.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직 안 했죠. 이제 물권 변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물권의 변동. 그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물권의 변동이다. 아까 잠깐 봤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인데, 자, 권리의 변동 중에서 그 권리 중에서 뭐만 얘기하자고 여기는요? 물권만 얘기하자. 그럼 물권의 변동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은 둘 중에 하나겠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겠죠. 법률 행위에 의해서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거의 다 법률 규정에 들어가 있거든요. 법률 규정이거든요. 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동산 물권이 변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물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될 때는 우리 민법 제 186조가 적용이 되고요. 동산 물권의 경우에는 188조부터 190조까지가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인도는 건네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네주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 다시 한번 건네주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요. 자, 물건을 주면서 소유권까지 같이 줍니다. 물건을 주면서 소유권까지 같이 줍니다. 물건 주면서 소유권까지 같이 주는 걸 현실인도.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적으면 소용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적물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이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파시죠. 그럼 제가 뭐래요? 그렇게 좋으면 사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이미 목적물 인도는 그분이 받고 있지요. 있는데 내가 소유권만 주는 거죠. 이걸 간이인도.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목적물 저분에게 임대해 드렸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내가 저거 쓰니까 너무 좋은데 나한테 파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임대차가 끝나면 회수해서 제가 팔을게요 그랬더니 아예 아니라고. 임대차 끝나면 제가 받아 가질 테니까 소유권을 저에게 넘겨주시라고. 그럼 제가 팔 수 있죠. 그러면 소유자를 하시고요. 임대차 다음 주에 끝나면 저분한테 받아 가지세요. 이럴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 거야.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반청의 양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걸 지금 당장 팔으래. 근데 내가 이번 주말에 이거 가지고 시험 봐야 돼. 난 이걸로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래서 나 시험 보고 주말에 드릴게요. 그랬더니 나도 시험 볼 때 이거 써야 되니까 팔으라는 거야. 그 다음 시험부터 쓰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다음 시험부터 쓸 테니까 팔으라는 거야. 요번 시험 보고 준다니까. 그랬더니 미리 요번 시험 보고 나면 또 딴 사람들 잔뜩 와갖고 가격 올라갈까봐 경쟁 붙으면 그러면 지금 매매해서 소유권은 나한테 주기로 하고 목적물 인도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자. 이게 뭐냐면 점유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개 얘기했죠? 자,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개정. 자, 정리합니다. 현실인도는 옛다 받아라.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다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옛다 받아라 라고 하는 거야. 간이인도는 그거 넣어가죠. 맞죠? 이미 가지고 있었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쟤한테 받아가죠? 아니면 저거 받아가죠? 그쵸? 저거 받아가잖아? 쟤한테 받아가잖아?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점유 개정은 물건은 나중에 줄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인도 방법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야. 현실인도,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은 소유권은 주되 목적물 인도는 해준 겁니까? 안 해준 겁니까? 아직 안 해준 거죠. 이 점유 개정은 인도 방법으로 가장 좀 약하고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나중에 점유 개정이 말썽을 많이 일으켜요. 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률 행위에 기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할 때는요, 부동산만 명시하고 있지 동산은 얘기할 게 없어요. 상속 등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자리, 아버지가 살고 있던 동산은 그냥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자리에 그냥 놔둬도 뭐, 누가 되는 거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도받고 뭐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아버지가 쓰시던 방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쓰시던 동산은 아버지가 쓰시던 방에 그 실에 그대로 있어도 누구 거요? 내 건 거야. 그러니까 그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동산은. 아시겠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인터해주면 되는 거죠, 팔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있냐면 부동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부동산은 몇 조가 적용이 되면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동산은 얘기할 거 없다 그랬죠? 이때 부동산은 취득은 등기 없이도 취득을 합니다. 그 대신 처분할 때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187조에 몇 가지가 있느냐? 187조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5개 정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경매, 그 다음에 수용. 요 수용은 공용징수라고도 해요. 공용수용 또는 공용징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상속, 그리고 판결, 기타가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요건 뒤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냥 앞글자 갖고 쉽게 암기 이렇게 시키는 거야. 경수, 상, 판, 기. 경수, 상, 판, 기차게 생겼대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지. 생긴 게 잘 생겨야 돼. 그러니까 아시겠죠? 등기 없이 취득하고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경수씨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같이 생겼나 보게. 경수씨 계시면 수경씨로 하면 되죠. 또 수경씨도 있으면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고. 자,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는요, 여기는 공경매만 얘기하는 거야. 사경매, 소도비 경매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네. 법원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돈 줬다는 얘기야. 그럼 등기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무조건 인도를 받았든 안 받았든 관계없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법률 규정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용이 됐답니다. 수용이 되면 뭘 줘야 됩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죠.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정한 때인 거야. 자, 수용이 된다. 그러면 막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어디 저 수용해서 재개발 사업 한다고 해봐요. 프랜카드 걸립니다. 그걸 뭐 절규체라고 하는데, 절규체, 그렇죠? 내 머리는 잘라도 건물은 못 자른다. 그래갖고 빨간 글씨에다가 천이 하얘 누리끼리 해. 지저분한 하얀색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뭔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그 피눈물체라고 해서 절규체죠. 예, 이렇게 합니다. 그 절규체래요, 그게. 피눈물 절규체. 똑바로 썼어. 막 삐뚤삐뚤 썼어. 삐뚤삐뚤 썼다고. 그래서 시장이 그래? 그럼 거기 재개발 안 합니다. 그럼 더 나죠? 준다 그랬다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그죠? 예, 더 난리 나니까.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 보상금 더 달라고. 그러니까 공용징수가 되면 가장 핵심이 뭐냐? 보상금인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보상금 먼저 주면은 나가 안 나가? 안 나가지. 또 돈 잊어버렸네, 술 다 먹었네 그러면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건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이행을 한다고. 동시에 이행을 하는데, 수용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돈 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수용 사업자들이 돈 들고 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합니다. 12월 1일 날 금액 돈을 얻다가 줄 테니 12월 1일 날 비워라.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보상금을 주면 내가 소유자가 되니까 넌 무조건 나가라. 자, 정지 조건부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 발생해 안 해? 안 하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럼 조건 성취가 뭐야? 보상금 지급한 때가 조건 성취인 거야. 그럼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 대신 보상금 줘야 되죠? 보상금 안 주면 수용의 효과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머릿속으로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부로 되게 어렵잖아요. 보상금 준 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속. 그래. 상속은 피상속인이 어떻게 했을 때?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사망하시면 상속 등기가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돌아가신 명의로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법으로 정한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11, 그래서 법으로 정한 비율에 따라서 상속권이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아도요. 그 다음에 판결이 있는데 이 판결은 3개가 있어요. 형성 판결이 있고요. 확인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형성 판결 나왔다 그럼 이건 뭐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우리 시험에 이거 하나밖에 나올 거 없어요. 상속재산 분할 판결은 상속권에서 나오는 거고 상속재산도 공유물 아닙니까? 그죠? 요거 하나인 것이고 그래요. 이게 형성 판결이 어떻게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죠. 아, 이거 겁나게 썼는데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 그렇죠? 이게 나온다고. 이행 판결이야.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안 해주면 매수인이 소송 제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라. 그래서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이 판결문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어.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안 해줘도 혼자 가갖고 등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혼자 가서라도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이행 판결 확정만 가지고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안 적는 이유는 여러분이 수고할까 봐 다 받아 적는 거. 그래서 전부 주딩이로 끝내버렸어요. 기타 굉장히 많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무슨 지상권? 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것도 법정이 뭐야? 법률 규정이거든요. 전세권의 법정갱신. 법정이 뭐라고? 법률 규정이에요. 여기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아시겠죠? 네.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하는 거야. 물권 자체가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틀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한다. 맨 법인에서 열심히 여기다 집어넣고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물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엔 등기 없이 취득하면 등기 없이 물권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등기 없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대세권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물권 대세권이 아니야. 대세권이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 대세권자가 됐으니까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언제만 등기하라고요? 처분할 때만 등기하라고. 아시겠죠? 네. 머리 아플 거 하나도 없어. 네. 자. 우리 23페이지 얼른 볼게요. 물권 변동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 줄칙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으로 나눠져서 부동산은 어떻게 하고요? 186조 내지 187조, 동산은 188조 내지 190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다음 페이지 보면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이 있죠. 네, 여기에 보니까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 그래요. 그 나머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이 있죠. 법률행위 25페이지 갔나요?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인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이랬잖아요. 에이 경수, 상판기 그냥 써놓으면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 187조의 적용 범위 2번 보이시죠? 다음 페이지 2번 적용 범위 넘기지 말고 상속 있죠? 상속
상속은 동그라미 1번에 맨 위에 있는 피상속 물권 변동의 시기는 언제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용징수. 그래, 공용징수. 자, 1번에 물권 변동의 시기는 협의 수용의 경우엔 협의로 정한 때. 그 협의로 뭐 해야 돼? 보상금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재결로 정한 수용기일에. 그러니까 수용기일에 뭘 줘야 되냐고. 보상금 지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부로 정한 수용기일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판결. 그래요. 판결 그거만 좀 별표해 놓으면 돼요. 앞에다가. 이게 좀 주로 많이 시비를 걸 거예요. 예, 그래서 판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줄칩니다. 그 판결이 확정이 된 때라고 하는 거고, 187조에서 얘기하는 판결은 사회행위 취소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이거는 물권이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줄칠게요. 첫 번째 줄 187조에서 얘기하는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 동그라미 쳐놓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형성 판결만을 의미해 그거 줄치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별표해 놔야 돼. 3번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는 이행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승소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 이행 판결문을 근거로 등기가 된 때 비로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자, 경매입니다. 경매. 자, 경매는 첫 번째 줄 중간에 경매라 하면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를 얘기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국세징수법상에 의한 공매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모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여기서 경락인 대신 매수인이 경락대금 대신 매각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187조에 유일한 예외가 있어요. 취득시효죠. 취득시효. 그래서 187조에 유일한 예외 줄치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까지만 줄쳐놓으면 돼요. 왜냐하면 취득시효 쪽에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자가 된다가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라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시켜도 소유자가 아직 아니란 뜻이죠.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등기까지 해야 된다. 자, 그 물권 변동의 원인이 186조인지 187조인지 항상 헷갈리는 거 있었습니다. 자,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앞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야.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 자, 보세요. 여기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갑소유 건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기로 했다고. 그럼 얘가 대출받아서 잔금을 이때 주기로 했다고요. 자,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날이죠. 잔대금은 언제 주기로 했어요? 이날. 이게 8월 1일, 이게 9월 1일이었다고. 그럼 매수인이, 이건 7월 1일, 그럼 계약한 날은 7월 1일. 그럼 매매 계약한 날 7월 1일,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 날은요 8월 1일, 잔대금을 줘야 되는 날은 9월 1일. 근데 얘가 잔대금을 안 줘. 대출을 못 받아서 잔대금을 안 줘요. 안 주니까 얘가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어? 취소 요건이 갖춰지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겠죠. 네. 매매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나, 취소되면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 대신 법률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조건이 완성이 됐을 때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이전됐던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건 왜 다 빼고 얘기를 해?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죠.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자동 복귀가 됐다고. 근데 등기는 인위적으로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등기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죠? 이 등기 무효 등기잖아. 실체 권리가 얘한테 돌아왔으니까. 그럼 이걸 무효 등기로서 말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야. 이 무효 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소유자니까, 소유권을 회복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무울권적 청구권이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뭐라고요? 무울권적 청구권이라고. 무울권적 청구권. 족보가 같은 집안이죠. 무시 집안이죠. 예? 예,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중에서 채권적 청구권 뒤에 가면 딱 하나 나와. 채권적 청구권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집안이 같아. 근데 어떤 집안이든 돌연변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긴 볼 것도 없어.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대요.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다. 유인설, 무인설. 아유 짜증난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대죠. 아 계약이 해제됐다. 무효 취소 해제까지 들어갔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그런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것까지요. 한꺼번에 해놓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어디까지 다 본 거냐면 28페이지 상단부까지 다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니까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 이건 속된 말로 껌이죠. 뭐야? 법인과 출연자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재단법인의 재산으로 귀속이 되지만 재단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 2번에 있는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시기는 둘로 나눠야지. 법인과 설립자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되지만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몇 조? 186조. 아시겠죠? 그래서 거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판례만. 이건 또 재단법인에서도 중요하다고 그러고 온 거 아닌가? 그죠? 예. 가만히 보니까 총칙에서 우리가 참 공부 많이 했다. 그죠? 예, 물권도 공부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용익물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언제부터 안 하는 거야? 또 용익물권이 20년에 소멸시효 완성된다고 조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하여튼 조금만 틀리면 지랄지랄 하죠, 선생이. 예.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용익물권 소멸해야 안 해요? 소멸한다고.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야?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야? 법률 규정에 2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돼 있죠? 이거는 법률 행위에 의한 겁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겁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거니까 말소 등기 없이도 무조건 소멸해야 되죠. 1번 절대적 소멸서를 줄쳐놓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지상권과 전세권은 아직 안 비웠지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연체했다든지 전세권자가 의무를 위반했대. 그럼 전세권 설정자 또는 지상권 설정자와 같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 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하면 즉시 소멸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거야?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뭐죠? 등기 불효설이지. 그래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 행사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그냥 바로 소멸한다. 그거 줄쳐놓으시면 되고요. 전세권 소멸 통고도 뭐라고 돼 있냐면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 양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 통고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6월이 경과되면 소멸한다고 법에 딱 명시해 놨어요. 우리가 합의로 정한 게 아니야. 그럼 이것도 뭐죠? 등기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등기 불효설, 그래서 등기 불효설 줄치고 당사자의 소멸 통고가 있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6개월이 경과 후 소멸합니다. 그래서 187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 물권의 포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물권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다못해 동산 물권. 나 이거 안 가져. 이게 색깔 빨개 갖고 싫어 안 가져. 그러면서 붙들고 다녀요. 그럼 던질 거 기다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쫓아오겠죠? 계속 쫓아옵니다. 근데 안 던지네. 안 가져. 이거 빨갛고, 유치해, 안 가져. 그러면서 계속 안 놓고 있어요. 뺏어가면 돼, 안 돼? 왜? 뺏어가면 이건 강도요, 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스스로 점유도 포기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안 가져. 나 안 가질래. 이건 뭐야? 의사표시잖아.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공시방법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나 저 집 안 갖고 싶어. 나 저 집 부동산 소유권 포기할래. 그러면 소유권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아니지. 그럼 뭐까지 해야 되죠? 네. 말소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건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의 포기다라고 하는 거. 부동산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예요. 등기를 요한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만.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내용인데, 예, 무허가 건물의 신축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취득이다. 신축은 원시 취득이죠. 무조건. 신축자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권 변동과 공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이 30페이지 나와요. 이 부분은 내일 할게요. 내일도 우리 시험 시간이죠? 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